안녕하십니까, 김우주입니다. 자, 오늘 72하고 73회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 73회는 뭐 조금 순서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있었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고 우리가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noticeably, 그죠? 뭔가 주목할 만큼 주목스럽게 화났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how 다음에 이 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how 다음에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 그랬고 부사도 나올 수 있다 그랬고 심지어는 명사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how 다음에 형용사 나올 때 형용사는 어떤 역할로 쓰입니까? 이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일 거예요. 그럼 비동사에 대한 보어로 쓰인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사는 동사 수식으로 쓰인다 그랬고, 명사는 보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 즉 how 뒤에 뭔가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올 때 무조건 얼마나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문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일단 I know, 그 다음에 how beautiful she is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beautifully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고르래요. 여러분들 뭘 골라야 될까요? 당연히 그죠? 이거 골라야겠죠? 왜냐하면 비동사에 대한 제가 뭐라 그랬죠? 형용사는 보어로 쓸 수 있으니까 보어인애를 골라야 돼요. 보어인애, 그죠? 절대로 부사를 고르면 아니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beautifully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얼마나라 그랬죠? 나는 안다. 얼마나 그녀가 아름다운지 안다. 아셨죠? 그래서 how 다음에 형용사 나올 수도 있다 그랬고 부사는 예를 들어 뭐죠? I know how strongly he kicks the ball 이런 문제 나왔어요. 나는 안다. 얼마나? 근데 봤을 때 우선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다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완전한 문장이라 그러죠. strongly는 여기서는 뭘 꾸며준다? 아, 동사 수식. 그냥 완전한 문장이니까 보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strong 쓸까요? strongly 쓸까요? 당연히 strong을 쓰면 틀리겠죠. 왜냐면 이건 형용사니까 보어 역할인데 보어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목적어 나오는 거 I know how many people he kills 뭐 이런 거에 뭐 이 he는 뭐 히틀러도 되겠고 뭐 김정일도 되겠고 이렇죠. 나는 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제가 뭐 나왔죠? 명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왔죠? 그러면은 목적어로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가 죽였는지 나는 안다. 그래서 how 절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 명사 다 나온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이 다르니까 확실히 알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봅시다. how indignant라는 건 분개한, 열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형용사죠. 형용사면 뒤에 뭘로 써야 돼요? 보어로 써야 돼요. 근데 보어로 쓸 때가 없어요. 왜냐면 주어, 동사 respond to her first question, 목적어 완벽해요. 따라서 이게 틀렸다. 그러면은 동사를 꾸며주는 뭘로 놔야 됩니까? 부사로 놔야 되니까 이렇게 ly가 붙어야겠죠.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2번 가볼까요? 명백하게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확인에 대한 이러한 진술은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엠버서더, 어떤 그 위원회, 어떤 그런 위원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근데 어떤 위원회 사람들이냐면 반응하는, 이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게 반응하는 이런 엠버서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진술은, 정답은 2번도 틀렸죠. 왜냐면 react는 주격 관계되면서 앞에 선행사가, 그죠? 수일체를 맞춰줘야 되니까 너무 쉽죠.
ambassador 목적어 그 복수니까 당연히 react만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틀렸고. 네, P가 괜히 들어갔죠? P 없으면 돼요. 그죠? 3번. 나는 걸었다. as는 여기서 무슨 비교? 동등 비교. 뭐뭐만큼이나 이렇게 빨리 걸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열이 나를 허락하는 것만큼이나 빨리 걸었다. 열이 나를 허락한대요. 그러니까 열이 허락하는 거는 너 체온이 36.5도지 내가 37도까지 내가 허락할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이 나를 허락하는 것만큼이나 빨리 걸었다. 엄청 빨리 걸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뭐 할 때까지 내가 도착할 때까지 그 길에 어떤 길이냐면 마을로 이끄는 길에 내가 도착할 때까지 열이 나를 허락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빨리 걸었다. 그래서 걸었다는 걸 꾸며주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3번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4번 비록 몇 개의 similarity 뭔가 유사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플랫폼에서 두 명의 후보들 사이에서 몇 개의 정책 플랫폼에서 유사점이 있다 할지라도 자, 어몽이라는 것은 몇 명의 사람이니까 이건 좀 집약적이긴 하지만은 3인 이상일 때 어몽을 쓰는 거고 2인일 때는 뭐 쓰는 겁니까? both를 쓰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겁니다. 왜냐면 both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앞에 2명의 후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몽은 3명 이상일 때. 그죠? 그러니까 그 2명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강의만 들어도 정말 100점 맞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저희 목표니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니까 뭐 아시겠죠? 그죠? 고통스러울수록 결과는 굉장히 찬란합니다. 따라서 고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되게 좋은 초석입니다. 그죠? 자,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보래요. 피터는 뭔가 포킹이라는 것은 뭐 더듬더듬 막 찌르는 거야. 더듬더듬 거리기 시작했다. 스타트는 ing 쓸 수 있다. 맞는 거죠. 뭐주의를 그 찬장 주변을 막 더듬더듬 걸었다. 그는 열었다. 그 refrigerator. 그죠? 그 냉장고를. 그리고 거기에 서 있었다. 그죠? 그죠? 뭐와 함께? 문이 열린 채로.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with 분사구문 뭐였습니까? with 목적어, 목적 보어로서 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목적 보어로서 쓸 때 이 open이라는 놈은요. 자, open이라는 동사 볼게요. open이라는 단어 볼게요. 형용사로 뭔 뜻이 있죠? 열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예. 너 문이요 사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문이 스스로 여는 게 아니니까 열려지니까 오픈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를 쓸지 분사를 쓸지에서 우선순위는 뭘 먼저 씁니까? 형용사를 먼저 씁니다. 다시 형용사를 쓸지 분사를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먼저 쓴다? 우선순위가 형용사를 먼저 쓰는 게 우선순위예요. 따라서 open은 형용사로 열린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데비는 그러는 동안에 돌아왔다. 그의 어떤 배관공 직업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뭔가 수도꼭지를 끄고 키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중이었다. 당연히 and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표시하면은 1번이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없어요. 그러면 뭘로 바꿔야 됩니까? turning off는 1번이고 여기가 그러면 2번이 돼야 되니까 to watch가 아니고 ing는 알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자,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문제죠. 선생님 이거 그 단어장 언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후다닥 찍고 그리고 시간 내서 단어장만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이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어장은 누구든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그죠?
댓글 적어주세요. 그럼 나눠드릴게요. 만약에 책 안 사신 분들은, 그렇죠? The government is currently trying to find an alternative to garbage disposal to blank environmental pollution. 그 정부는 현재 노력하는 중이다. 뭐 하려는? 찾는 것을, 그죠? 뭔가 대안점을 찾는 것에 시도하는 중입니다. 뭐 할? garbage disposal에 대해서, 어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뭔가 대안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 환경적인 pollution, 그 오염을 블랭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lope off는 살며시 나가다, 그렇죠? 슬금슬금 빠져나가다는 뜻이에요. 슬금슬금 빠져나가다. 자, head off는 뭡니까? 막다예요, 막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나와요. head off, 막다. 그죠? set off는 뭡니까? set off, 시작하다. set off, 시작하다. run off with 이것도 알아줘야 돼요. 뭔가를 훔쳐서 달아나다예요. 훔쳐서 달아나다. 그래 뭐예요? 환경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서기 때문에 정답은 뭡니까? head off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bewildering 이라는 것은 당황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당황하게 하다, 뭔가 혼란스럽게 하다, 컴플렉스, 혼란스럽게 하다, complicated도 있고, 이거 혹시 아십니까? muddle. 이것도 뭔가 혼란스럽게 하다는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persuade라는 건 뭡니까? 설득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설득하다라는 동사가 뭐가 나옵니까? persuade 나오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persuasive. 이게 설득력 있는 이라는 뜻이고, 설득의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clever, 그죠? 뭔가 두뇌가 똑똑한, 명석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똑똑한이라는 거 우리 이런 단어 혹시 많이 벗었을 거예요. 뭔가 미묘한이지만 이게 교묘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foreign이라는 건 외국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체크하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발음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떠한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잘못 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speaking of names라는 것은, 그죠? 그의 이름을 말할 때, 군사 구문인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을 말하는 어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잘못 쓰여지기를. 영국에서, 미국에서 종종 영국식, 미국식 이름에서 종종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당황스러운 짬뽕이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방법에서, 이름을 쓰는 방식에서 큰 짬뽕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은 발음되는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킨토시라는 이름이 맥킨토시라고 똑같이 발음되는데 뭔가 스펠링이 다르죠. 스티븐슨, 스테프슨 똑같습니다. 데이비스, 프란시스라고 똑같이 발음이 되는데 뭔가 스펠링은 다르죠. 혼란을 주는, 이기 때문에 정답은 bewildering 쓰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 좀 알아두면 오히려 되게 꿀팁인 게, 그죠? 우리가 문제 풀 때 제목과 주제가 있고, 비슷한 문제가 주장과 요지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목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글인가 하고, 그 다음에 주장 요지는, 그죠?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가 주장 요지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바꿔서 생각하면은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 대한 우리 문제를 찾는 거죠. 초기에 파피루스와 양피지는 보관되어졌다. 어떤 걸로써? 뭔가 두루마리로서. 어떤 두루마리냐면은 펴질 수 있는
vertically 수직이든지 수평이든지 퍼질 수 있는 어떤 두루마리로서 보관되어졌다. 양피지는 그죠? 의존하면서 뭐에 그 스크립트의 방향에 의존하면서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죠? 파발 같은 거 왔을 때 이렇게 열어서 보잖아요. 혹은 이렇게 보든지. 그래서 이 양피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수평적인 형태는 굉장히 흔했다. 그리고 그 스크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스크라이브라는 것은 뭔가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삼가했다. 뭐로부터? 쓰는 것으로부터. 단 한 줄을 쓰는 것으로부터 삼가했다. 뭘 통해서? 전체의 랭스를 통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이 긴 거에 그냥 한 줄 쓰려면 왜 써? 너무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는 거를 삼가했다는 얘기죠. 그 긴 길이를 통해서 단 한 줄을 쓰는 것으로부터 삼가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대신에 would mark off 표시를 했다. 어떤 column, 기둥, 어떤 표시를 했다. 뭐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넓이에 대해서 표시를 했다.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그 리더들은 펼 수 있었다. 한쪽 면을 그리고 한쪽 면을 접을 수 있었다. 읽는 동안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두루마리가 길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둘둘둘둘 말려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뭔가 입체는 꿈도 못 꿉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 이런 지점을 딱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컬럼을 딱 세워가지고 한쪽은 피고 한쪽은 말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로 지금 말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이면은 요구, 뭐 할 요구죠? 다시 필려는, 스크롤을 필려는 요구는 아주 사소한 불이점이었다. 이런 형식의.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했다. 뭐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점프, 스킵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로 점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스크롤에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뛰어넘는 특별한 페이지, 책의 특별한 페이지로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스크롤에서 다양한 부분으로 점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맞죠? 그래서 책 같은 거는 뭐 27페이지 피세요 한데 이거는 한 스크롤에 뭐 16분의 1 정도 되는 거 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더욱이 리더들은 노력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뭘? 어떤 노트를 만드는 것에 고군분투했습니다. 쓰는 거죠. 필기하는 것에 고군분투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왜냐하면 두 개의 핸이, 두 개의 손들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스크롤이 열리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손이 요구되어지는 동안에 필기하는 것에 굉장히 고군분투했다. 그러니까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한 손은 어떻게 해요? 필기 못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양피지에 대해서 뭔가 불이점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필기도 힘들었고, 그죠? 그리고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답은 inconvenience 1번. 스크롤의 굉장히 불편함.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뭐 4번 같은 건 방법. 스크롤의 불이익을 극복하는 방법. 불이익을 극복하는 거에 대한 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글인가니까 당연히 양피지의 불편함이 나와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그죠? 자, 나의 가장, 그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컴퓨터 게임 중 하나는 뭡니까? Age of Empire라고 불리는 거다. 저도 이 게임 한 적이 있는데, 그죠? Age of Empire라는 거 아마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한 게임입니다. 몇 달 동안 나의 자신의 10살짜리 아들은 all but는 거의 almost랑 되게 비슷합니다. 거의 뭐였습니까? 거의 중독됐다, 그것에. 그죠? 컴퓨터 중독됐습니다, 게임에. 이것에 뭐가 조직되는 전제는 대절입니다. 그 세계에서의 역사가, 그죠? 그 임페러, 어떤 제국적인 대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전제는, 그죠? 이것의 어떤 이 게임의 스토리의 전제는 모든 것들이 다 대립이 났다는 얘기죠. 그 전체 제국주의끼리. 라이벌 정치적인 엔티티는 싸웠습니다. 뭐와 함께? 또 다른 컨트롤과 함께. 그죠? 또 다른 것들과 뭐하기 위해서? 유한한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싸웠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사람들. 비옥한 토지, 숲, 금광, 그리고
물길 등등을 이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서로서로와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끝에 스트러글, 고군분투에서 그 경쟁하는 empire, 그 제국은 must strike, 맞춰야만 합니다. 밸런스, 균형을 모사해서 그 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필요와 어떤 그 복지의 긴급 사태 사이에서 어떤 필요 사이에서의 뭔가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만 무지하게 많이 벌려고 하면은 뭐예요? 전쟁 나가니까 끝나는 거고, 혹은 너무 군사만 많이 뽑으면 뭐예요? 이제 그 자원이 없는 거고, 밸런스를 맞춰야만 한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그 플레이어는 어떤 플레이냐면은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어는 곧 run out of는 달아해지다, 다 쓰다, 자원들을 다 씁니다. 만약에 그가 뭔가 취하지 않는다면, 그죠? 어떤 trouble, 그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뭐 할 조치입니까? 그의 존재하는 영토를 경작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원이 거의 다 고갈된다.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어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투부정사 나왔다는 얘기는 투부정사, 그죠? 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의 인구를 팽창시킬 조치, 이것의 금을 쌓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 리소스는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뭘 맞춰야 된다? 밸런스 맞춰야 된다. 그죠? 플레이어인데 어떤 플레이어? 집중하는, 너무 많이, 그죠? 부에 집중하는 플레이어는 발견할 것이다. 그 스스로가 뭐라고? 다른 적군에 의해서 뭔가 이게 맞겠죠? 그죠? 그런 거, 이런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정답은, 그죠? 취약한 거죠. 뭐에? 침략에 대해서 취약한 그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만약에 그가 그런 동안에 이러한 방어를 무시한다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겠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밸런스에 맞추는 것에 대한 예시가 2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 나왔죠? 그죠? 복지를 너무 하면은 뭐 안 된다. 군사를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뭐 3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7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국회직인데, 그죠? Long before anyone suspected the existence of genes, farmers recognized the trait of parents were passed down to the offspring, and thus they could improve the yield of pumpkins or the size of pigs by selectively breeding the best specimens with each other. 그죠? Long before, 매우 오래 전에, 누군가가 의심하기 매우 오래 전에 뭘 의심합니까? 어떤 genes, 유전자의 존재를 의심하기 오래전에 농부들은 인지했습니다. 그 parent, 그 부모의 특성이 전가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누구로 전가되는 거죠? 자손으로 전가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들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펌킨의 어떤 생산량을 혹은 돼지의 사이즈를 뭐 하는 거에서 선택적으로 기르는 거에서 가장 최고의 종족을 그들 스스로, 오케이? 그들 스스로 가장 최고의 종족을 기르는 것, 선택적으로 기르는 것에 의해서 돼지의 사이즈와 그리고 펌킨을 생산에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그냥 뭐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견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라는 것을 몰랐던 것도 전에도 농부들은 뭐 했다? 서로 선택적으로 교배를 시켜서 펌킨을 대량 생산 혹은 어떤 돼지를 큰 거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A번.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위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따라서 A번 고른 사람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A번은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에. 그렇죠? 다음 B번. 최근에 가장 살아있는 그 브랜치, 어떤 개념, 뭐에 인간 과학의 가장 살아있는 개념의 두 가지는 어떤 행동적인 유전학입니다. 그죠? 어떤 유전학이냐면 시도하는, 확신하는 것을, 그 수준을 어떤 내재성의 수준인데 뭐에 대한 내재성이죠? 특정한 행동 특성에 뭐와 같은 어떤 여기는 이거 정신분열증이라는 뜻이고 정신분열증과 이혼율의 경향, 정치적인 믿음 그리고 심지어 행복과 같은 행동적인 특징과 같은 어떤 내재적인 수준을 확신시키는 것을 시도하는 행동적인 유전학
입니다 하면 되겠죠. 최근에 그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의 브랜치 중 하나는 이런 거고 또 뭡니까? 그죠? 여기서 했고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이제 behavior genetic 두 번째는 뭡니까? evolutionary physiology 어떤 진화론적인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인기 있는 것들 중 하나가 행동적 유전학이고 그리고 진화적 심리학이라는 얘기예요. 진화적 심리학은 뭡니까? 선택하는 수색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수색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러한 특성들이 선택되어지고 전송되는 으로부터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선택되어지고 전송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수색하는 어떤 진화론적인 심리학이고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시도하려는 행동학적인 어떤 유전학입니다. 두 가지의 가장 살아있는 브랜치는 그죠? 두 가지 종류는 자 위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위에는 어떤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유전이 발생되기도 전에 농부들은 선택적으로 교배를 해서 더 큰 품종을 만들었다는데 갑자기 최근에 가장 살아있는 두 개의 과학은 이런 거다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10번 가볼게요. 자, 대부분의 이러한 관습들은 hit or miss. hit or miss는 이거는 알아두면 되게 닥치는 대로 하다예요. 닥치는 대로 했다. 대부분의 이러한 관행들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뭘까요? 위에 나왔까? 돼지를 큰 돼지로 만들기 위해서 뭐 교배하는 거, 혹은 펌킨을 더 큰 펌킨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교배하는 거. 뭐 닥치는 대로 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관습은. 그 다음에 뭐 없이 어떠한 근간 없이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근간, 뭐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특징들이 전송되는지로부터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얼마나 다른 특성들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해하는 것, 이해에 대한 근본 없이, 기본 없이 이러한 관행들은 마구잡이로 행해졌다. 정확히 10번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농부들이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있기도 전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 일에 대한 관행이 바로 C번이 나오면 되겠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거의 be about은 막 뭐뭐 하려던 참이라죠. 막 바뀌려던 참입니다. 극적으로 뭐에 의해서 다음 몇십 년 내에서 극적으로 변하려던 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몇십 년 내에서는 이러한 관행들이 뭔가 바뀌게 되겠죠. 그 바뀌는 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죠? B로 나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행동 유전학 그리고 어떤 뭐가 나왔죠? 뒤에는 그죠? 어떤 진화의 심리학으로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B 다음에 C 다음에 B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됩니까? A가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아까 뭐가 나온 겁니까? 앞에 나왔던 행동 유전학 그리고 진화 심리학이겠죠. 그럼 A가 당연히 받는 거겠죠. 쉬워요. 그죠? 조금 어렵지만 생각 조금만 하면 되고 정직하게 해석하면은 풀려요. 정직하게 해석 안 하고 막 뭐야 이거 대명사 못 찾지? 이런 헛짓거리 하면 죽어도 못 풀어요. 그죠? 요즘 다 이렇게네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제한한다. 자연과 nurture과 환경이라 할게요. 자연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만드는 것에, 그죠? 우리 행동을 만드는 것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제한한다.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만드는 것을 결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트렌드인데 뭘 뛰어넘은 트렌드? 이러한 트렌드는 굉장히 be bound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기 때문에 뭔가 확장되기로 되어 있다. 아주 크게 다음 반세기에서 뭐의 결과로서? 유전학의 진보에 대한 결과로서. 아시죠? 그 다음에 D가 나오겠죠. 비록 몇 개의 중요한 특징들이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중요한 특징들이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에 대해서 단 하나나 혹은 매우 조금의 유전자의 행동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개의 유전적인 공학은 매우 자신 있다. 어떤 게 자신 있죠? 그 디자이너 베이비의 에라가 곧 가까워질 거라는 것에 굉장히 자신 있다.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것은 우리 수정란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막 키를 190으로 만든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뭔가 디자이너 베이비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에 확신한다. 비록 중요한 특징들이 거의 단 하나나
조금의 유전적인 것에도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의 지금 미미할지라도 이렇게 디자이너 베이비가 곧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정답은 C부터 나오는 거니까 4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았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 꼭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8번. 그죠? If you are unhappy yourself, you will probably be prepared to admit that you are not exceptional in this. 만약에 네가 행복하지 않은 스스로라면 너는 아마도 준비될 것이다. 인정하는 것에 네가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준비된 것에 인정할 것이다. 네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그냥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동물들은 행복하다. so long에서는 as long에서 뭐뭐 하는 한이죠.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에요. 그들이 건강하고 충분한 먹을거리를 가지고 있는 한 동물들은 행복하다. 맞죠? 강아지들한테 먹을 거 많이 주고 그죠? 건강하게 해주면 행복하죠. 사람은 한 사람이 느끼기에 ought to be 그럴 것 같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그들은 그렇지 않다. 최소한의 엄청나게 많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가 행복하지 않다면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오면 되겠죠. 왜? 뒤에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에 대한 우리가 위에 똑같은 논지를 가지는 것은 2번이니까 여기 딱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은 너가 이것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에 인정할 준비가 될지도 모른다. 만약에 네가 행복한 사람이면 물어봐라. 네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런지. 네가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한번 네 친구한테 얼마나 그런지 물어봐. 그리고 네가 너의 친구들을 뭔가 검토했을 때 가리켜라. 너 스스로에게 어떤 기술을, 얼굴을 읽는 것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야, 네 친구들 얼굴 읽어봤어? 그러면은 야, 친구들의 얼굴을 읽을 때 친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읽는지 한번 네가 한번 좀 터득해봐 라는 뜻이죠. 가리켜라. 너 스스로에게 그 기술을, 얼굴을 읽는 것에 대한 기술을 가리켜라. 확신하게 해라. 만들어라. 너 스스로가 받아들이도록. 뭐에 대해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냐면 네가 만나는 그 코스에서 일상적인 날에 그 코스에서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네 스스로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라 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어떤지를 한번 평가해봐라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저자는 이런 뜻이죠. 행복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친구들 한번 봤을 때 제대로 한번 얼굴을 읽어보려고 노력해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답을 찾는 근거는 행복하지 않다면은 이란 게 나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에서 여기 2번이 나오겠죠. 그 뒤에는 행복하다면이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동물, 애완동물의 뇌는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의 것과. 고양이의 뇌는 해포드, 어떠한 뭔가 접힘, 주름이에요. 주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와 비슷한. 허락하면서 그들이 뭔가 보내는 것을 30만의 뉴런을 뭔가 싸고 있는 것을 허락하면서 사람의 뇌와 비슷합니다. 근데 뉴런이 어떤 뉴런입니까? 전송하는 메시지를 그리고 뇌를 형성하는 300만에서 3천만, 3억, 30억의 뉴런에 어떤 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인간의 뇌와 비슷하다. 고양이랑 인간의 뇌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인간의 뇌는 boost, 뭔가 굉장히 빠르게 한다. 대략 100 빌리언 뉴런이니까 몇 배입니까? 빌리언이라는 게 10억이니까 100억, 1000억, 굉장히 많은 그런 뉴런에 대해서 굉장히 뽐낸다. 혹은 빠르게 한다. 반면에 canines라는 것은 개과 개들이에요. 개들의 종류는 거의 뽐낸다. 160밀리언 개를 뽐낸다. 근데 그거는 거의 feline, 이거는 뭐냐면 고양이의라는 뜻이에요. 고양이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고양이가 뇌의 뉴런이 많아요? 개가 뉴런이 많아요? 고양이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더 똑똑하지? 고양이가 당연히 더 똑똑하겠네. 개보다는. 왜냐면 2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이 생각에 대한 중요성이 믿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관련이 있다고. 뭐와 함께? 뉴런의 숫자와 함께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생각의 어떤 능력이 뉴런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간단히 뇌의 크기가 아니라. 맞죠? 그럼 당연히 공룡이 있으면 공룡이 제일 똑똑하겠네. 그죠? 왜냐면 머리가 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 많은 뉴런들은 아마도 또한 도울 것입니다. 도울지도 모르는 설명하는 것은 그 차이점. 뭐에서 짧은 기간의 기억력에서 모사에서 고양이와 어떤 개들 사이에서 짧은 기간의 기억력을 설명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똑똑해요? 고양이. 그죠? 1번. 고양이와 그죠? 고양이와 개들은 비슷한 숫자를 가진다. 뉴런에. 아니죠? 고양이가 2배 더 많습니다. 틀렸고 2번. 강아지의 뇌는 더 큽니다. 뭐보다? 고양이보다. 뇌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주름이 당연히 캣이 맞는 거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알 수가 없는 내용도 요즘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3번. 강아지의 뇌의 구조는 그죠? 휴먼과의 그런 비슷하지가 않다. 비슷하다 그랬죠? 어디서? 첫 번째. 우리의 뇌 구조는 우리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강아지도 뭐 포함되는 거겠죠? 우리 강아지니까. 4번. 고양이들은 더 큰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뭐의? 생각에 대해서. 뭐보다? 강아지보다. 맞죠? 뭐가 많으니까? 주름이 많으니까. 정답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Can I ask for a favor? 그죠? favor라는 것은 뭔가 호의. 그죠? 뭐 부탁 좀 들어줄래요? Yes, what is it? 뭔데요? I need to get to the airport for my business trip. 나는 비즈니스 트립 때문에 에어포트로 가야만 해. But 그러나 my car wasn't start. 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Can you give me a lift? 데려다 줄 수 있나요? Sure. When do you need to there by? 그죠? 너 언제 필요하냐? 거기에 도착하는 게. 그죠? 거기에 도착하는데 언제까지 필요하냐? 그죠? I have to be there no later than 6 o'clock. 그죠? 적어도 늦어도 6시에는 가야 돼. But B는 뭐래요? It's 4:30 now. 지금 벌써 4시 반인데 굉장히 뭔가 공항에 4시 반에서 이제 출발하면 우리 비행기 탈 때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내가 공항에 바로 1분 거리 사는 거 아닌 이상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Cutting it close는 아슬아슬한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아슬아슬한. Take my eye off the ball. 그죠? 이것은 수거예요. 알아주셔야 돼요. 눈을 떼다. 중요한 것에서 눈을 떼다예요. 중요한 것에서 눈을 떼다. 3번은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다. 4번 되게 중요하죠. It's water under the bridge. 그죠? bridge. 다리 아래 물은 있다라는 게 뭡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다요. 왜냐면 물은 계속 지나가니까. 이게 뭐 개가 짖어도 버스는 간다 뭐 이런 뜻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다리 아래 물은 흐른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슬아슬해. 우리는 떠나야만 해. 지금 당장. 따라서 아슬아슬해인 정답은 1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3회도 오늘 끝났는데요. 어려웠던 거는 딱히 없었지만 그 순서 문제 하나 좀 길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는 거 알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 74, 75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